네, 감독님 영화 잘 봤습니다. 집에서 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봐지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보다가 2번 졸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봤나 확인을 했더니 30분 봤더라고요. 그래서 스크린 통해서 보려고 여기 나왔는데요. 많이 인터뷰도 찾아보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느껴진 게 참 비효율적으로 찍힌 영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나레이션인데도 굳이 감독님이 배우들한테 대본을 다 암기해라 라고 강요하셨던 것도 그렇고, 사실 영화 시간도 참 관객들한테 많은 것을 요구하고 강요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저기 정유미 씨 10분 동안 대사 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할 때 진짜 신하균 씨가 옆에서 듣고 있었는지, 그 비율의 끝으로 진짜 한 번 찍는 것도 아닐 텐데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진짜 신하균 씨가 편지를 다 썼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이 영화 속에 일단 그 내레이션들은 다 외워서 한 겁니다. 읽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촬영한 그날 연기와 함께 다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신하균 씨는 연기보다 외우는 거 더 힘들어했습니다. 김연아 씨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우라고 그러니까. 특히 신하균 씨가 죽은 다음에 어머니가 오열을 터뜨릴 때에 하는 보이스오버 내레이션은 일부러 텅 빈 교회에 가서 녹음했습니다. 교회의 기분을 좀 느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충분히 느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녹음기사하고 저하고 신하균 씨랑 딱 셋이서 가서 목사님 계시고 텅 빈 데서 그 녹음기사님께 가능하면 여기서 울리는 느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텅 빈 데 울리는 느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예. 그런 대목에는 상대방이 없으면 연기 못합니다. 집중, 왜냐하면 혼자서 사람이 그걸 계속 해야 되니까요. 신하균 씨의 가장 훌륭한, 인간적으로 훌륭한 점 중에 하나는 현장에서 문득 어느 순간에 느꼈는데 10번이면 10번, 이를테면 제가 이제 안시환 선생님하고 둘이서 영화를 찍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영화를 할 때 안시환 선생님 요새 연애가 재밌으세요? 그럼요. 부럽네요 참. 장 선생님도 잘 해보세요. 이런 건 이제 이렇게 찍을 때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는 게 아닙니다. 이쪽으로 놓고 다 찍고 똑같은 걸 이쪽으로 놓고 또 한 번 찍은 다음에 편집실에서 이제 두 개 겹치는 대로 잘라놓고 편집을 하죠. 이때 많은 배우들이 먼저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할을 하는 사이에 이거를 제가 요즘 안시환 선생님 연애는 잘 되십니까? 그럼요 이렇게 대답해 줄 수가 없고, 정말 자기가 하듯이 똑같은 에너지를 갖고 해야 되는 거니까. 게다가 이게 한 번에 끝나면 다행인데 운 나쁘면 이쪽에 NG가 나면 뭐 5번, 10번도 갈 수 있는 거면 그 10번을 다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차례가 돌아와서 자기 걸 해야 되니까 사실은 절대적으로 힘든 대목보다 특히 먼저 하고 싶죠. 자기 대목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과 어린 배우들을 상대로 할 때에도 그런 배우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인간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모든 현장인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모든 연기를 할 때 하균 씨는 항상 상대방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그걸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자기를 찍고 있다는 듯이 하는 배우였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영화 촬영이 다 끝난 다음에 전혀 다른 영화를 하다가 김연아 씨가 이런 대답을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보게 됐는데, 김연아 씨는 이제까지 찍은 영화 중에서 어느 영화가 제일 인상적입니까? 그랬더니 꼭 그렇게 대답할 필요가 없는데 불구하고 카페 누아르입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좋습니까? 한자 대답하기를, 이제까지 한 번도 상대 배우의 인격 때문에 내가 인간적으로 성숙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연기를 10년간 해오면서 처음으로 그 영화에서 상대 배우와 연기를 하면서 내가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성숙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상대 배우는 사실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신하빈 씨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그거를 내내 지켜봤던 저로서는 김연아 양의 그 말에 충분히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점에서 이 사람은 배우로서 연기가 훌륭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인격적으로 나를 배려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의 그 배우들이 연기를 단지 잘한다는 거, 연기의 귀신이구나 하지만 제가 차마 이름을 댈 수 없지만 에치모 배우는 그 모든 상대 여배우들이 개새끼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김연아 양은 그 배우가 하면 나는 하지 않겠다 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이름을 언급하면서까지 얘기했었습니다. 그런 배우 되게 많습니다. 누가 봐도 연기 굉장히 잘하는 배우인데 아주 치를 떠는 겁니다. 한 번 같이 하면 자기가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싫죠. 그런 경우에 사실 되게 고맙죠. 사실 되게 그런 배우랑 같이 일하는 건 되게 연출자로서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그것도 맞아요. 저기 손을 드신 분이 있어서 주실까봐.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평일에 일하고 나서는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은 영화를 토요일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이렇게 영화를 감상하듯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뭐 카페 느와르의 자세한 이야기는 일부러 뭐 찾아 공부하지는 않았고요. 저는 새롭게 카페 느와르를 접하는 관객으로서 그 감상하듯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감독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아무리 감상을 하듯이 본다 하더라도 본인이 공감이 가는 부분이 없으면 이 오랜 시간을 감상을 할 수는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오랜 시간의 그 영화 시간 동안 제가 가장 공감했던 감독님의 어떤 그 대사는 그 세 차례에 걸쳐서 반복이 됐던 그 딸의 대사와 엄마의 대사 그리고 마지막에 그 임신했던 소녀의 대사에서 결국에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공감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나머지는 굉장히 좀 어렵고 어떤 불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공감하기 어려운 그런 소재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대사를 제가 이렇게 공감대로 가져가면서 결국에 이게 혹시 감독님이 이 영화를 만든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누구나 그 공감되는 부분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혹시 감독님이 목표로 하셨던 부분이 이런 것이라면 제가 이 작품을 잘 감상했구나라는 그런 좀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저 뒤에 있는 제작자분하고 똑같은 얘기를 영화 제작자로 했습니다. 저한테 물어본 겁니다. 이 영화 테마가 뭡니까?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살아야지. 이거 하나만 전달되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이제는 자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뉴스가 안 될 정도로 대한민국은 미친 듯이 자살하는 나라입니다. 정말 이 나라는 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눈물겨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목숨을 버립니다. 심지어 제일 놀란 제 얘기는 지난 3년 동안의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한국전쟁 때 자살률보다 더 높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부산 시내에서 자살한 사람들의 자살률보다 지금 3년 동안 서울에서 자살률이 더 높답니다. 우석훈 선생이 쓴 글 중 우석훈 선생이 쓴 글 중에 인상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 진짜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럽의 아파트들이 그렇게 한국의 아파트들과 높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라는 글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지역이 강남입니다. 제일 높습니다. 근데 거기 우석훈 선생이 그 얘기를 써놨습니다. 유럽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이제 일정 높이 이상을 못 짓게 법으로 정해놨답니다. 그 법으로 정해놓은 이유가 저는 맨 처음에 스카이뷰, 하늘 풍경을 망치지 못하게 하려고 역시 환경을 생각하는 나라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온 우석훈 선생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아파트들이 그렇게 높게 못 짓는 이유는 자살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밑을 내려다보고 공포를 느끼는 마지막 경계 지점까지만 딱 짚고 그 위로 더 지으면 사람이 공포심이 사라진답니다. 뛰어내리면 날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현실감을 잃어버리는 거죠. 혹은 아래가 막 빨려들듯이 잡아 당긴다는 겁니다. 이 공포심을 뚫고 뛰어내리는 것까지 국가가 방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게 최소한의 국가의 휴머니즘이라는 겁니다. 법의 휴머니즘. 이 미친 나라는 한층이라도 더 줘서 돈 벌려고 환장을 해가지고 있는 대로 높이 올린 다음에 사람들이 뛰어내리거나 말거나 그건 니네들 책임이다 하고 떠넘기고 있을 때 이 나라에는 휴머니즘이 없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그 전략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전략은 유감스럽게 여러분들 각자 알아서 살아남게 합니다. 그냥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전혀 여러분들의 개개인에 대해서 국가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미친듯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방어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준비하느라고 피터팬의 방구하기 사이트를 뒤져보게 됐습니다. 그 피터팬의 방구하기를 보다가 저는 끔찍했습니다. 아, 이런 데서 살고 있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방들의 공통점은 책을 줄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책만 읽으라는 지식인들은 개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책장을 갖다 두고 살만한 집에서 살면서 따뜻한 집에서 개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집에 책장을 둘 수가 없는 공간에서 살는 사람한테 무슨 재질이 이 사람들한테 책을 읽으라고 요구합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도서실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독서실밖에 없지 대한민국에 독서실이 없습니다. 이사 갈 때 그 책들을 무슨 재주로 다 옮기고 이사를 다닙니까? 2년마다 전세기간이 끝났는데 이런 데서 살라고 그냥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2년 후에 또 이사 갈 생각하고 또 이사 다닐 생각하고 집은 점점 좁아지고 남산에 올라가서 저 가끔 남산에 올라가서 서울을 내려다봅니다. 남산에 올라가서 서울을 내려다보면서는 정말 슬퍼집니다. 왜 슬퍼지냐면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변방으로 쫓겨나고 있는지가 한눈에 그냥 지도 그리듯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남산에 올라가서 보면 정말 가난한 집들을 때려 부시고 있는 게 눈에 한눈에 나 보입니다. 미친듯이 높은 아파트들을 짓고 변방으로 계속 쫓아냅니다. 심지어 그걸 보고 있느라면 대한민국의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과 같은 동네에 살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나가줬으면 좋겠는 겁니다.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것도 지겹고 자가용도 타고 끌고 다니면서 거리에서 마주치는 것도 너무 싫고 저 후진차를 끌고 다니는데 내 차를 막고 있는 것도 너무 싫고 시장 가서 만나는 것도 싫고 백화점에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꼴도 보기 싫고 그냥 다 나가줬으면 좋겠어. 서울에서.
미친듯이 개발하죠. 다들. 살고 싶지가 않죠. 왜? 10년 후에도 똑같은데 어쩌면 더 나빠질 텐데. 저는 하지만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딱 한 가지 테마가 있다면 전 살아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원래의 시나리오는 이 여자아이가 이 남자아이의 배를 때리는 거였었습니다. 심지어 이 정인선 양한테 그래서 영화 찍기 전에 그 무술 배우는 사람한테 이 때리는 걸 배우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리는 자세가 때려보지 않은 사람들이 안 따오니까요. 이 자세를 배우게 했습니다. 그걸 배웠습니다. 헌팅도 다 끝냈습니다. 근데 촬영 전날 콘티를 바꿨습니다. 아, 때리지 말고 안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산에 가자. 그래서 살아야지라는 대사를 하죠. 마지막 순간에 바꿨습니다. 물론 때리면 속 시원해야 하겠죠. 근데 그러나 내가 왜 원래 이 영화를 찍으려고 했었는지를 놓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사를 바꿨습니다. 갑자기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어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 질문 드린 분께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걸 보셨으면 이 영화를 다 본 겁니다. 혹은 저랑 대화를 하신 겁니다. 와.